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73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아까 제가 취득세 세율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신문기사에서 증여취득세 이렇게 나오니까 증여취득세라는 것도 있나요? 그런데 증여취득세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 중에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 그 세율을 말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보니까 1세대 2주택자 1세대 2주택자 8%, 뭐 3주택자 12%, 요것도 보니까 7월 10일 이전까지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뭐 3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그러면 이제 종전규정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보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법 시행 전까지, 법 국회 통과 전까지 만약에 공포되기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러면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시행을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세율 개정에 관한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어떻든 간에 확정이 되면 제가 나중에 어떻든 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든 간에 대충만 뭐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정확히 법안으로 아직 안 됐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어떤 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것은 우리 시험 범위로 개정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정리하고 또 개정세법 나오면 또 관련한 문제도 또 만들어 가지고 다 여러분께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것들은 대개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2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3번 문제 보면,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는데요. 29회 때 1번 지문 보니까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나올 건데 어떤 게 나오냐면,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은 그래서요, 우리가 부동산 등과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소득, 얘네들 소득금액과 또 그다음에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있죠?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요거는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요, 얘네들 각각 구분 계산합니다.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소득금액과 주식 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이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근데 얘네들끼리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자, 그럴 때 요 얘기입니다. 1번 지문,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2번,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지, 공제한 금액만 이번에 포함시켜야죠, 취득가액에.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지,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이게 틀린 거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뺀 나머지 금액만 포함시켜야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이요. 3번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답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분류과세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해야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합산하여 틀려잖아요.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은. 답은 쉬웠습니다. 4번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문제 봤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9억까지 자, 비과세되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하니까. 그래서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이 사례에서 4억 원이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2억. 자, 그 다음에 양도가액 12억. 예, 그러니까 여기 12에서 9 빼니까 3이죠? 그러니까 3, 4, 12고 12분의 10이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이요. 그래서 12분의 1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해서도 또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요? 안 됩니다. 적격증비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치 보관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금융거래 증명서류요,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거래 대금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안 되니까 당연히 양도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답은 쉬웠습니다. 74번 문제 보시면 30회 문제인데 작년 30회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고자 갑은요, 국내에 있는 양도세 과세상 X토지를 2011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했고요. 2020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고, 자, X토지에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 계약서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부담부 증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그러면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어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자, 이 채무 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원래. 그런데 다만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확인이 됐다고 했고요. X토지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게 각각 2억 원이었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부담부 증여인데 갑과 을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짜리 토지였어요? 2억짜리 토지입니다. 자, 근데 저당권이 얼마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차입금이. 자, 그러면 근데 이 배우자 수증자가 이것을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채무 사실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래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했을 때 증여자한테는 자,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저 5천만 원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증여자한테는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5천만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자,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그래서 요 사례 같으면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니까 2억에서 5천 뺀 얼마? 1억 5천만 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했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아빠 제가 알바 뛰어가지고 저 5천만 원 갚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봤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원래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추정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수가 돼야지만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수증자의 인수되지 않은 것을 수정하니까 결국은 자, 저 사례 같으면 2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증명서관에도 단 채무 인수 사실이 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채무 인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 예. 입증이 되면 여기서는 지금 입증이 된다고 그랬죠?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예요. 수증자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면 그때는 이제 채무 인수액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제외한다 그런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배우자 간의 부담보증으로서 수증자에게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보증료 채무액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양도로 보는 가격에서 제외하고 2번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부담보증료 사례에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부담보증여 사례가 나오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부담보증여 시에 양도차익 계산한다. 그러면 부담보증여 시에는 양도 가격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여기다가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올해 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요 사례 같으면 얼마예요?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얼마냐면 2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담보증에서 지금 2억 토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항상 갖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보증여 시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항상 뭐가 된다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요. 조건에 나와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 얼마에 취득했다고. 여기 똑같아요. 여기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자, 그러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지금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얼마에 취득했다고 돼 있어요? 예? 1억에 취득했다고 돼 있어요.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예요? 예?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예요? 2억. 채무액은 얼마예요? 5천이요. 그러면 2억에 5천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지. 그잖아요. 2억분의 5천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취득가격은? 1억에 4분의 1이면 2,500만 원이지. 2,500만 원이 취득가격이 되는 거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1억에 4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2,500만 원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이요. 양도론 부분의 양도가액은 제가 무조건 양도가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보증여 시 양도가액은 뭐가 된다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5번 질문 봅니다.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인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Y자산을요 함께 을에게 부담보증했다면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그랬는데 여기에 자 부담보증여 시에 여러분 보세요.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담보증여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강의를 연락했는데 여기까지는 강의를 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작년에 여기까지는 다 강의를 했어요. 계산 사례도 했었고 여기까지는 다 강의를 했었는데 5번 지문은 기본서에 있는데 제가 요거는 강의를 안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런 것까지 그냥 뭐 나오긴다 그랬는데 작년에 요것을 또 물어봤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슬쩍 하고 그냥 읽고 지나간 거였었는데 자 어떤 거였냐면 자 5번 지문 이런 거예요. 이 채무 인수액을요, 채무액을 구하는데 이 채무 인수액을 구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그때 채무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체 총 채무액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에다가 대상이 아닌 자산,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가액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을 요거를 이제 곱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총 채무액이 얼마냐면, 안분해서 총 채무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지금. 그죠? 총 채무액은 5천이었고, 자, 그 다음에 5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자,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이 2억이에요. X토지 가격, Y토지 가격이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얼마예요? 4억. 자,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이 얼마예요? 2억. 자, 그러니까 4억분의 2억이니까 4분의 2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약분하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의 2분의 1이니까 요런 경우에 채무액은 얼마가 되냐면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작년에 나와버렸으니까 올해는 또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부담보증의 경우 서술형으로도 얼마나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지문에 이런 거 부담보증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담보증시 양도차익 계산도 한번 이런 양도가액은 무조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자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거라는 거. 요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항대했을 때 채무액 상당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겁니다. 안분해서 구해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 아닌 것에 대한 자산가액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을 곱해가지고 안분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5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에 대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다 틀렸어요. 얼마요?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포인트 46, 우리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중요하죠. 올해 별표 3개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자, 세율 다 중요합니다. 계속 앞으로 가셔가지고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을요. 자, 포인트 여러분 몇 번이냐면요. 계산구조 46번입니다. 204페이지요. 문제집 204페이지 포인트 46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이요.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필, 차장,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해야죠.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했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부익비용제를 봅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뭔가 장기 보유하면서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게 장기부익별 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포인트 46번 양도세 예산구조 별표 3개고 5개 여기 만점으로 딱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장기부익통제, 자, 적용 대상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를 딱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표에다가 별표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커스에서 강의하면은 참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PPT가 안 되는 요게 교재 없는 곳에서는 제가 일일이 다 대상인 거 아닌 걸 쓰면서 다 강의하고 막 그러는데, 여긴 딱 돼 있으니까 참 좋네. 자, 이거 봅니다. 별표시하고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은요, 국내에 소지합니다. 국내에 소지해야지 국외 자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국외 소지 자산은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외 자산은 장특공제 인정한다? 아니에요. 안 해줘요. 무조건 국외 자산 안 되고,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미등기 항도한 자산은 안 해주고 배제되고요. 3년 이상 보여야 돼요.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안 해줍니다. 또 장특공제 대상은 다른 건 안 되고, 양도세 대상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이 토지에서, 여기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합원 입주권에다가 여러분이 조합원 입주권 돼 있죠. 토지, 건물.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이 조합원 입주권에다가는 돼지꼬리 땡냐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보세요.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잖아요. 종전 건물과 토지,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추가가 됐는데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법에 명문화한 건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 팔 때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 입주권 요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반드시 가로를 잘 봐야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재산은 안 돼요. 그리고 표에서 맨 마지막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아요. 근데 배제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여러분들. 자, 물론 이것도 한시 규정이 있어가지고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묻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감안해서 출제할 건데, 작년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12월 16일 날 대책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또 양도소득세 세율을 10% 20% 중과 할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한시 규정을 감안해서 출제할 거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자, 그걸 알아두시고, 비삼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거기 돋보기 표시 있죠? 당연히 밑줄이고요. 비삼용 토지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장특공제 대상은 자, 요건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토지에서 비삼용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장기 보유통제액입니다.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차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장이다 보니까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인데, 시험에서는 양도 가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소득 금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때 공제율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자산은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서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2%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205페이지 보면 30%까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204페이지로 오셔서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비과세 배제되잖아요. 1세대 1주택에도. 그럴 때 이렇게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8%씩이요. 자, 근데 이거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 3, 24,
얘는 10년 이상이면 12년이든 15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80% 공제를 해줍니다. 24에서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이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지만 확대 적용을 받습니다. 2년 거주를 못하면 6에서 30%만 적용받아요. 그래서 거기 205페이지에 표 아래 돋보기표 실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해서 공제해주고, 1세대 1주택 봅니다. 24에서 80% 장특공제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는 이제 국내 1주택을 가로 생략하고 보유하고, 여기 비추입니다. 보유한 지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한다는 거. 그래서 24에서 80%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를 해야만, 2년 거주해야만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2년 거주를 못하면 6에서 30%만 적용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장기 보유등재 적용 시 보유기간이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은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이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니은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소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하는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요. 디귿번 가압상속은 그냥 참고입니다. 그냥 가압상속은 갑을 물려받는 거니까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고, 리을번 상속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요. 미음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공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기한 판정할 때도 입주권은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때려부신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종전 이 주택의 종전 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의 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서 요 기간을 보유기간 갖고서 공제를 해줍니다. 조합원 입주권은요. 그런 것이지, 시험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보유한 따진다 그러면 틀려요. 입주권 양도일은 아닙니다. 요거 아니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봐놓으면 뭐 깊은 내용이라 한 번 정도 봐놓고요. 비읍번 비삼용 토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실제 취득한 날인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건 중간에 개정 내용이 뭐가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라 모르셔도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또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그냥 이제 뭐 수도권 전체로 거의 다, 이제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포함돼 가지고 참고적으로 보는 거, 이런 거를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206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시면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하여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미등기 양도한 것만 아니면 양도 기본공제는 절 보셔야죠.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국외자산, 조정상정대 타주택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다? 싹 다 깔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가 됐다,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불문하고 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먼저 부동산 등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 출자지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이렇게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절 보세요.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국내 소득과 국외자산의 소득을 구별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공제 방법에서요, 기억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디귿번 파생상품은요, 어떻든 간에 요거는 뭐 국내와 국외를 합해서 250대 있는데 일단은 요거 디귿번은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거 개정이 돼가지고 디귿번은 그냥 지워버렸어요. 요걸 좀 공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 방법을 좀 심화 그 과정, 그 3, 4월 과정, 그 다음에
삼설인가? 오리올 과정하고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똑같은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400만 원, 또 그 다음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등기는 다 됐습니다. 얼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는데 여기서 먼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이요. 자, 그리고 토지 양도 시에는 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250이니까 자, 여기서 250 받았으니까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이요. 이겁니다.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주고. 자, 을이 또 양도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요,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만약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했다. 골프회원권을. 자,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요게 만약에 4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죠? 주식과 다른 소득 금액은 구별되죠? 근데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이요. 이때 1년에 250인데 기본공제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이니까 여기서 250 받았으니까 여기 골프회원권 양도시 경제 받을 수 없고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입니다. 요거는 똑같은데요.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강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했을 때 자,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데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데 자, 국내 자산 양도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 금액이 1억 원, 주식에서 양도 소득 금액이 1억 원이요. 주식에서 양도 소득 금액이 1억 원. 또 파생 상품에서 소득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1억 원이고 그러면 국외 자산에서는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금액 1억 원 나왔다 그러면 이게 개정된 것이 국외자산 양도세 대상에서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자가 양도는 이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주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될 때 그때 주식하고 있잖아요. 주식하고 파생 상품이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세 대상에서 이게 제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외가 돼가지고 일단 이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시 기본 공제 얼마 받느냐 그러면 여기서 얼마요? 250이요. 여기서 250. 자, 부동산 등에서 주식에서 얼마? 250.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 등에서 얼마? 250 받아요. 그래서 이제 토탈에서 얼마로요? 토탈에서 얼마요?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는 토탈 다양도 부동산도 주식도 파생상 다 팔면 얼마? 750. 국외자산 250에서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식하고 국외자산에서 파생 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뭐 중요한 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그 양가로 206페이지 양가로 3번 세율입니다. 양가로 3번 세율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율은 양도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고요. 세율 적용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당하면 그중 어떤 거요? 그중 어떤 거? 큰 거. 자, 취득세에서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당하면 자, 그중 어떤 거? 큰 거?
너무 큰 것만 좋아하지 말고 높은 세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여러분들이 답은 곤란할 수 있겠지만 높은 세를 정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를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큰 걸 그 세액으로 하고요. 근데 양도소득세, 근데 요게 이제 일단 원칙이고 요걸 먼저 딱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자, 어떤 거냐면 양도세 세율을 제가 일단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보던 대로 한번 이렇게 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6페이지 한번 봅니다. 3번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따로 적용되니까 그럴 때 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이따 보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양도세 세율은 거기를 보시니까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예요? 70%요. 자, 이건 확실하고 최고 세율.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요? 50%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인데 이게 6에서 42%라는 게,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대상 물건은 6에서 주식 빼놓고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얘네들은 6에서 42%를 적용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에서 42%인데 그럴 때 그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면 6%, 5억 원 초과 금액은 42% 이렇게 해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16%부터 52%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자, 그런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한다는 거는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양도세 세율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드렸고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얘네들 세율은 지금 우리가 표에서 본 내용이, 교재를 통해서 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그중 각각 세율 중에서 큰 세액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요,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50%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한 16에서 52% 7단계 조건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돼요. 근데 1년 미만일 때는 예외적으로 50%예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요. 원칙 이건데 이것도 1년 미만일 때는 적용되니까 그럴 때는 각각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수강생들이 막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754에 6, 42 이렇게 해놓고 동일한 대상에 2개 이상의 세율을 해당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놓는 게 훨씬 더 간단해서 제가 계속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요걸 잠깐 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해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럼 몇 프로입니까? 원래 40%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게 적용되냐면 6에서 42%는 토지, 건물, 부동산 기본적으로 기타를 사는 원래 이게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1년 미만일 때는 40%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니까 각각 세율 중에서 어떤 거? 큰 걸 그 세액으로 하는 거고. 자, 비사업용 토지는 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40%인데 또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적으로 이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는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니까 그러니까 역시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거로 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자, 이때는 6에서 42% 초과점 세율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 10% 할증한 16에서 52%가 적용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세율이 독립한 문제로 나와서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세율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졌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해요. 미등기 양도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자, 등기되는데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초과수율이다.
비사무용 토지는 여기다 몇 프로? 10% 할증한다. 16에서 52%다. 근데 어떤 땅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래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례다면 어떤 것 그중? 큰 것을 그 색으로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집, 문제집 핵심 요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754에 6, 4, 12 이렇게 숫자 미등기 70, 7, 5, 1년 미만 50, 4,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0이고 754에 그 숫자를 보세요. 754에 6, 4, 12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다만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들어가면 각각 세율 중에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걸 그 세고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돋보기 표시 봅니다. 분양권 양도시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요. 원래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예요.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물론 둘 중 큰 색 적용하는 거 요거 적용되겠지만 자 1번 봅니다.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좀 이따 나오는데 분양권을 전매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했다, 전매했다. 그럼 무조건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원래 보유경 관계없이. 근데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중과세 무조건 50% 세율 대상 적용해서 제외하고 2번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50% 적용해서 배제한다. 그래서 양도당 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또 무조건 50% 세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봅니다. 등기됐다. 자, 미등기다. 주택 70%입니다.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요.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이거예요.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자, 1년 미만이면 주택 5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얘네들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원래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둘 중 각각 세율 중에서 어떤 거? 큰 걸 그 세율로 합니다. 자, 만약에 5억 원 초과 금액일 때는 이제 요게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도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세율로 하고요.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은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 아이고 이거 오타가 되면 나와. 1년 이상이야. 요거 오타가 나와 버렸네. 1년 미만일 때 40%고 그다음에 1년 이상 보유하면 뭐라고요? 6에서 42%고요. 자, 1년 미만일 때는 물론 요거하고 각각 세율 중에서 큰 세율로 하고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억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1년 미만이면 주택은 40%다. 1년 이상이면 6에서 42%다. 이렇게 알아놓고 다만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207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5번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세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게요. 207페이지 동그라미 5번이요. 문제집. 조정 대상 지역 내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주택,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해요? 10%. 그래서 16에서 52%까지요. 디귿 리을번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입주권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이 몇 프로 할증해요? 20%. 그래서 26에서 62%까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1세대 2주택인데 1년 미만 보유했으면 원래 40% 원래 기본 세율이 기본적으로 이 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 미만일 때는 또 40%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 1년 미만일 때는 주택 40%, 또 근데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이것도 적용되니까 할증한 세율이요 16에서 52%.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니까 그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하고 이런 거.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관을 큰 거. 이거예요, 원래는. 1년 이상이면 16에서 52%고. 그 다음에 1세 3주택이다 그러면 역시 똑같습니다. 1년 미만일 때 40%인데 주택이. 근데 얘는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은 할증한 세율 정하니까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들어가니까 각각 세율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자료 안 나갔어요? 세율에 관한 거, 복사물. 하여튼 안 나갔으면 저
나가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결론은 하여튼 동일한 대상에 시험 지문에 이런 게 나오더라도 당할 필요 없는 게 동일한 대상에 2개 이상의 세례 다면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색으로 한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막 복잡해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기타 자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 기타 자산 나왔다 항상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 같은 애들은 좌우지간이에요. 얘는 보유경 관계없이 좌우지간 뭐라고 1년 미만이어도 무조건 몇 프로? 6에서 42%만 적용돼요. 기타 자산은.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 제외하는데 그 장기 임대주택 요건 종부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나 장기 임대주택 요건 나오면 임대료 증가율이 몇 프로? 5% 넘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정도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보겠습니다. 그 미등기 양도했을 때 요거요. 우리가 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양도세 자, 가필, 차, 그 다음에 장, 소, 기과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이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한다고 그랬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금액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다? 1억 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세율은 최고세율 적용하죠. 몇 프로? 70%요. 그래서 산출세가 얼마? 7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왜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우리가 371 중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아까 몇 프로?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요. 등기된 곳으로 의제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지에서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8년 제촌 자격 농지, 대토하는 농지처럼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요. 얘네들 비과세 받으려면 감면을 받으려면 그 자체 요건이 있어요. 그 자체 요건을 통과해야지 비과세나 감면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검증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른 거 아니고 농지는 얘네들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08페이지요. 208페이지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단기 할부 조건이 아니에요. 그 장기에다가 동그라미 해야죠.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반드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했어야 돼요. 장기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각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할부 조건을 고려해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할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첫 할부금 딱 받았을 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아이고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할부금 한 번 딱 받고 받을 게 한 10번 남았는데 한 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요? 안 넘겨주지.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장기입니다. 단기 아니고. 두 번째 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한 거예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미등기 양도한 게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인데.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평촌
신도시 평촌에서 강의할 때, 경기도 평촌, 어떤 수강생분이 수강대 빽빽이만 속에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러길래 제가 예, 그렇습니다. 자, 1세대 1택이고 그럴 때 건축법 허가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불이익 주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이상한데요? 막 그랬는데 교수를 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아까 그 무허가주택 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까지 찾아서 딱 보여줬는데도 이상하네.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랬다가 또 화장실에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그 어느 사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아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했던 얘기 했더니죠. 그래서 이거 1세대 1택으로 1대입니다. 1세대 1택으로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부한 자산은 자 등기 의지하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제가 도시개발법 여기만 밑줄을 해놓았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도 밑줄이죠.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게 맨 마지막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의 핵심 요약을 보시고요. 핵심 요약을 요까지 보시고 요 양가로 5번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양가로 6번 이율과세 특례, 자 부당해산부인 특례 요거는 다시 이론을 쫙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거라 요거는 좀 이따가 문제를 그러니까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문제도 또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할 게 길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208페이지 양가로 5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도 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